철의 왕국 대가야. 그 영광과 한해 역사 현장을 가다. 2019년 6월 30일 대가야 기원에 대한 고찰. 지난 6월 30일 대가야 향토사연구회 답사반은 고령군 지산동 고분 44호분을 모형화한 대가야 박물관 유물 전시관을 견학했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경 전시관 입구에서 만나 견학을 시작했고 김영식 선생으로부터 대가야 왕릉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대가야의 옛 도읍인 고령읍을 둘러싸고 있는 주산의 능선에는 당시의 왕과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의 무덤이 200여 기나 줄지어 서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방구형 고분 전시관은 44호분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었다. 지산동 44호분은 45호분과 함께 1977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으며 봉분 지름이 무려 27m, 높이 6m 규모의 대형 고분이다. 44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순장 무덤이며 그 내부를 보자면 으뜸 돌방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는 딸린 돌방이 있고 그 둘레에는 32개의 순장 덧널이 배치되어 있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지만 남은 것으로 금기거리, 청동그릇, 은장식 쇠창,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 등이 있었다. 이 중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는 대가야가 외국과의 교역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44호분의 입지, 규모와 구조, 출토 유물을 통해 볼 때 이 고분은 가야 고분 중 최고 지배층의 무덤인 왕릉으로 추정된다. 45호분에서도 11기의 순장 덧널이 확인되어 대가야에서의 순장 문화의 존재를 입증해주고 있다. 발굴 조사에서는 금동관과 금동관장 식품, 금기거리 등의 화려한 장신구와 함께 철제 무기류, 마구류, 토기류 등 소위 고령 양식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과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김영식 해설사는 대가야가 초기 발로국으로 건국되던 AD 42년부터 중흥기 가라국을 거쳐 후기 가야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 국가에 이르는 과정과 신라에 의해 패망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역사 전반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지산동 44호분을 모방한 전시관에서는 주장자와 순장자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묻힌 무기, 마구, 생활용기, 위구, 장식품 등 모든 유물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을 해주었다. 고령 지산동 고분은 대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1979년 경북대 주보동 교수의 지도로 발굴되었다. 무덤 안의 유물들을 통해서 볼 때 대가야의 위상과 문화 수준이 김해의 금관가야나 함안의 아라가야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가야의 왕릉전시관. 가야는 한반도 남부의 낙동강 유역에 흩어져 있던 소국들로부터 출발하였다. 가야가 성립되기 이전 한반도 남부는 철기 문화의 확산으로 석기와 청동기가 점차 사라지면서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마안, 진안, 변안이 등장하게 된다. 이 중 변안 지역은 이후 가야 연맹으로 발전하고 가야 연맹 중에서도 대가야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 삼국사기에는 대가야의 시조는 이진화 시왕이고 금관가야의 시조는 김수로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가야는 건국 이후 도설지왕에 이르기까지 520년간 지속되었으며 총 16대 왕까지 이어졌다. 금관가야는 AD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원정으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차츰 신라의 세력권으로 흡수된 반면 고령의 대가야는 성장을 거듭하여 5세기 후반에는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아영, 하동, 광양만, 여수, 순천 지역까지 경남 서부 및 전남 지역 대부분을 아우르며 가라국 또는 대가야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국가로 남아있었다. 지산동의 고분군을 비롯하여 고령 지역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에서 당시 대가야의 위용을 엿볼 수 있다. 대가야 고분군. 가야산의 지맥 가운데 동쪽으로 겹겹이 쌓인 구릉에는 옛 대가야의 궁성터가 있고 고령읍이 내려다 보이는 고분들도 자리를 잡고 있다. 주산의 남동쪽 준흥선과 가진흥선을 따라 줄지어 축조된 대형분과 경사면에 축조된 중소형분 등 700여 기가 밀집 분포하는 가야 지역 최대 규모의 고분군이다. 주산의 능선상에는 당시의 왕과 왕족, 귀족들의 무덤 200여 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고분군으로 대가야의 왕과 왕족,
귀족들의 무덤이 분포하는 핵심 고분군이다. 지산동 44호부는 1977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되었으며 봉분 지름이 27m, 높이 6m의 규모이다. 내부는 으뜸 돌방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에 딸린 돌방이 있고 그 둘레에 32개의 순장 덧널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지산동 44호부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무덤이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지만 남은 것으로 금기거리, 은장식 쇠창, 청동그릇,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 등이 있는데 이 중 야광조개로 만든 국자는 일본 오키나와가 원산지이며 대가야가 일본과 대외 교역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45호분에서도 11기의 순장 덧널이 확인되어 순장 문화를 실증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발굴 조사를 통해 금동관, 금동관장 식품, 금기거리 등의 화려한 장신구와 함께 철제 무기류, 마구류, 토기류 등 소위 고령 양식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데 가야 문화의 우수성과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가야가 왕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뛰어난 제철 기술에 있었다. 당시 철 생산지는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와 야로 2구의 야산으로 밝혀졌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야로현에서는 매년 세공으로 정철 9,500근을 나라에 바칠 정도로 풍부한 철 생산지였다. 지금도 야로리 2구 마을 뒷산에는 제철 유적지 불매가 있고 여기서 제철 과정에서 나온 슬래그와 노벽편이 발견되고 있다. 대가야의 철 생산지는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와 용일리 등도 있지만 야로면 금평리가 대표적인 철 생산지이며 여기에서 생산된 철을 이용한 무기 제조를 통해 대가야 세력이 다른 지역보다 앞설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였다. 이런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이후 지산동 고분군을 단장하고 고분 44호분을 묘사한 방구형 전시관을 포함한 박물관이 건립되자 이곳에 매년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그동안 생생한 대가야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로 고령은 새로운 관광문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뿐인가? 경북대학교 주보돈 교수, 계명대학교 노중국 교수, 대구한의대 김세기 교수 등 고고하게 저명한 학자들이 대가야에 대한 탄탄한 학설들을 내놓고 있고 문화재 연구 모임들 또한 현장을 샅샅이 뒤지며 돌 하나, 풀 한 폭이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다. 후기 가야 제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가야국 대가야. 그 찬란했던 문화가 금광가야에 가려져 있다가 오늘에 이르러 큰 빛을 발하고 있다. 김해 금광국의 대성동 고분군, 합천 다라국의 성상 고분군, 함안의 아라가야, 고분군 등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곧 등재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대가야의 힘은 야로 야철에 있었다. 삼국과 병존했던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국 중 국위를 떨치게 된 강력한 힘의 원천이 철생산지 야로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는 이가 그리 많지 않다. 야로는 합천군의 북쪽에 위치한 면단위 마을이다. 마을의 이름은 그 마을의 역사나 신앙, 풍습, 지형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 합천의 북부 지역인 묘산, 봉산, 야로, 가야 지역은 삼국시대 대가야에 영속된 지역으로서 철기 문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합천의 고읍인 야로의 본디 이름은 적화였다. 적화는 철광석을 불매 속에 넣어 고열로 용해시킨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뽑아내는 용광로를 연상케 한다. 야로는 562년대 가야가 패망한 후 신라 진흥왕 26년 신라의 현으로 설치되어 적화현으로 불리다가 신라 35대 경덕왕 16년에 야로현으로 고쳐 고령군의 속현이 되었다. 야로는 적화에서 바뀐 이름으로 우리말로는 풀무이니 쇠를 다루는 대장간이다. 대가야국 당시 철을 생산하였던 지금의 야로면 금평은 쇠피 또는 시피로 발음되어 왔는데 합천의 방언에는 쇠를 쇠, 쉬, 시, 쉬, 시로 발음이 변천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불매, 불무불모, 부뭇, 불미의 용어가 쓰이고 있는 마을이 야로면 금평리 외에도 대벽면 유전리 부뭇골, 쌍백면 평지리, 불매골, 대양면 백암리 불매골 등 합천 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풀무의 원형이 현대어 속에서도 쓰이고 있음은 당시에 많은 야철 장소가 합천지역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광석을 캐내어 그것을 풀무에 넣고 달군 다음 담금질을 할 때에는 불과 물은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야로의 이름이 원래 적화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근대화의 요원한 불길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포항제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였던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모티브는 산업화의 과정에 국력을 집중한 중화학공업이 있었고 그 핵심은 제철 산업이다. 광양제철을 아우르는 포스코가 현대제철과 함께 오늘날 세계 4위의 제철 왕국으로 입지를 굳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처럼 포스코가 한국의 주력 산업을 이끌어왔듯이 오늘날 24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세계의 최강이 된 미국의 힘의 바탕에도 철이 있었다. 미국의 피츠버그에는 카네기가 설립한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고 이 대학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소가 있어서 미국의 IT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한국에도 포항제철 초등학교, 중학교, 공업고등학교, 공업대학교가 있어서 한국의 미래 인재, 제철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다. 피츠버그 제철을 이룬 미국의 제철왕 데일 카네기는 그의 인생론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의 포항제철 포스코를 일군 초대 박태준 회장은 포항제철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 철은 산업의 쌀이다. 싸고 좋은 품질의 철을 충분히 만들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제철 보국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포항제철을 이루지 못하면 여기서 우양우하여 동해바다에 빠져 죽자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철을 소재로 한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서 수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데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철 산업의 원천이 1700년 정가야국 시대의 철을 풀무에서 추조하고 재련했던 선조들의 슬기와 장인 정신이 오늘날에 계승된 결과로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